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의지의 모아모아 진행을 맡고 있는 신지유입니다. 오늘은 저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고유서 선생님이 안 계시고 저 혼자 이제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한번 힘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도 내에서 되게 뜨거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의원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바로 제주 대한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님을 맡고 계시는 강호진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주로 이제 방송에서는 대타 인생 네. 뛰고 있고요. 오늘 네. 저희 단체는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이긴 한데 그 공공정책센터라는 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 그래요? 어쩐지 이름이 좀 어렵다 했는데 다 커버하는 그런 커버가 거. 가능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고 네.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제주 4.3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3 기념사업위원회에서 거창하지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강호진 센터장님과 함께 지금 교육의원제 어떤 탄생 배경과 그리고 현재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면은 이 교육의원 제도가 지금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생기고 탄생한 데는 분명히 필요가 있었을 거고 그 배경이 있었을 거잖아요. 어떤 배경으로 교육의원제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전국을 나누면 현재 전국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있고, 네. 제주도랑 세종시는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도의회를 구성할 때 네. 교육위원 제도가 있어서 전국에 이제 세종시를 빼고 16개 시도에서 교육위원들을 직접 이제 주민들이 뽑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는 이제 교육위원 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이 있어서 제주를 뺀 다른 지역은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가 된 거죠. 아, 네. 근데 제주도는 2006년도에 제주특별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래도 제주는 한번 교육 분야는 기존처럼 교육위원 제도를 이렇게 운영해 보자라고 해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선거 시기마다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제 교육위원 제도에서는 존폐 논란이 꾸준하게 되고 있었어요. 아, 결론은 교육위원 제도를 다른 지역은 사라졌고 네. 제주도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없애는 게 좋은지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가는지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제주도 도민 사회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 약간 논란이 그런 매 선거마다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는 그럼 이 교육의원의 어떤 역할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주어졌던 어떤 기대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우선은 이제 도민들이, 우리나라가 대의제 민주주의니까 네. 유권자 입장에서는 도지사도 뽑고 네. 교육감도 뽑는데, 도지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 지역구 도의원들하고 대표님들이 이제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인 거고, 네. 그럼 교육감은 누가 감시해?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교육위원들이 뽑혀서 교육감을 감시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실은 이 제도가 운영되어 왔던 거죠. 아, 그러면 이 제주도는 기초자치가 없고 이제 특별자치이기 때문에 도지사를 견제하는 어떤 역할이 있는 만큼 교육감을 견제하는 역할도 필요해서 교육위원이 만들어진 생겼는데, 다만 이제 교육위원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네. 자격이 있는데, 교육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 분야 경력. 그러다 보니까 왜 교육위원만 별도의 자격 제한 두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위원의 어떤 출마 자격이 5년, 교육 경력 5년이었나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제 제주도 교육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선거에서는 교육위원이 5개 선거구가 있는데 네 군데 선거구에서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그냥 단일 후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이제 그 후보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고, 두 번째는 주로 현재까지 교육위원 당선되셨던 분들의 소위 말하는 과거 직업이 주로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교육 분야의 보수적인 성격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활동하는 그 역할이 도민들이 보기엔 약간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일이 커져가지고 네.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없애는 게 어떠냐라고 네.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선거 없이, 그러니까 무투표로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네.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음.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네. 이런 정책, 이런 뭐 정책을 가지고 서로가 경쟁을 해서 네.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한 사람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거고 일단 기본적인 정보값이 없으니까 뭐 사실 교육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관심이 있었는데 네. 이후의 활동 내용도 보시면 안타깝게도 부장 선생님 주신 분들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교육 분야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교민사회에 대해 좀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논란은 그러면 교육위원 제도니까 교육감만 감시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도의회가 이제 본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감에 대한 견제뿐만이 아니라 도지사가 낸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일반 도의원과 함께 교육위원님들도 투표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이제 불편함들이 도민들이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 그런 교장 선생님들이 출마를 하셔서 하시는데 이제 경쟁 상대가 없고, 그거는 혹시 어떤 뭔가 이 자리가 인기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출마 자격 때문에 허들이 높은 걸까요? 허들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교육 경력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선생님 시작해서 5년을 했는데 네. 5년 교사 생활하다가 다 때려치고 사직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선생님들은. 네. 그럼 이제 퇴임하신 교장 선생님들만 뭔가 조금. 그렇죠. 기회를 갖고 있는 거는 네. 일반 편교사분들이 아니라 전직 부장 선생님들이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교육위원 제도를 독식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그럼 좀 애매하네 이렇게 된 거고 언론 검색해 보시면 알지만 교육위원회가 사실은 제일 주목받지 못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유학감이 그렇죠. 방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교육의원의 본회의 일반 안건에 대한 표결 참여 문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사실은 약간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교육위원님들이 주로 제주 지역 큰 현안, 네. 뭐 제2공항이든 뭔가 개발 사업 관련해서 주로 표결의 결과가 이렇게 뭐 환경을 보호하자, 네. 개발을 멈추자, 제공을 하지 말자 이런 컨셉보다는 개발 쪽 가다 보니까 네. 시민단체나 도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5분의 교육위원님들은 그냥 표가 정해져 버린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면 교육위원들은 특수성이라고 하면 교육감이 낸 안건 중심으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고 네. 아까 얘기했던 집행부인 도청, 네. 도지사나 도청이 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네. 이것도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는 네. 교육위원 입장에서는 일반 도의원보다 지역구가 되게 넓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도민들이 더 많은 도민들이 선택해 주신 분이라서 결론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입니다. 혹시 그러면 어떤 교육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이나 다른 어떤 참여하는 역할 중에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도의회에서 일어나는 두루두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 역할이 있나요? 17개 시도마다 교육상임위가 있는데 네. 다른 지역은 교육위원 제도는 없지만 교육상임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선거를 통해서 뽑힌 분들이 교육상임위 활동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교육위원이시면 전라남도 교육감님이 된 안건이랑 도지사 된 안건 둘 다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제주도만 교육위원회도 있긴 한데 그것은 내가 보기엔 약간 서로가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다른 곳에는 없고 제주도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여서 사실 조금 더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특별자치도니까 이제 견제하는 세력이 필요한 거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감이 계시면 교육부 장관이 뭔가 간섭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제주도는 또 상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교육감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해 보이지만 네. 사실 여전히 행정적으로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문제인데 교육청은 도민들 입장에서는 돈 벌려고 맡긴 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국가 예산이랑 도청 예산을 받아와서 쓰는 곳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예산 편성보다는 이제 국가나 네. 지방 정부와의 협력 또는 테두리 안에 살 수밖에 없어서 뭐 딱히 제주도 교육감이라고 해서 네. 대단하게 특별한 권력이 있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부는 있긴 있죠. 잘 그런 데가 몇 개 있는데 네. 그게 뭐 다른 지역과 달리 대단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교육요원 제도 자체의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 쟁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만 이 특별한 교육위원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옳은지 나쁜지에 대한 도민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더 들어가면 그러면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니 그러면 교육위원님들이 일반 안건, 부재 사안의 안건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 세 번째는 교육위원 출마 자격. 네. 법률상으로 5년이긴 하지만 네. 그게 5년 같지만 사실은 현실 쪽에서는 퇴임 교장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교육위원회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니면은 뭐 젊은 분 같은 경우에 네, 선생님 하나가 선생님도 좋지만 교육 개혁을 한번 해보겠다. 또는 교육 제도를 바꾸겠다 하면은 그건 또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아주 야심차게 도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숫자는 되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에이, 엄청난 도전이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아까 교육위원 출마 요건을 네. 대폭 완화하는 문제도 사실 함께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쟁점 세 가지를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의된 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절차적인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 혹시 이게 더 나은 어떤 자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방선거의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위원 폐지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실 교육위원 폐지를 다루려면 이번처럼 급박하게 법률을 낼 게 아니라 그동안 교육위원 제도에 대해서 토론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사실 충분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했었으면 좋은데 지금 과정은 교육위원 겉으로는 교육위원 존폐 논란이지만 네. 더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지역구 2개를 줄여야 되고 네. 당연히 지역구를 늘려야 되니까 이거를 끼워 맞추려고 하니 마땅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네. 환영받지 못하는 네. 교육위원 제도를 존폐 논란을 가지고 와서 숫자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좀 커져버린 거죠. 그 부분은 뭐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전 네.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제 이해식 의원님이나 네. 또 함께 설명한 송재 의원님이 좀 더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교육위원 제도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 문제점이 어떤 폐지 논란까지 가는 데에는 이런 뭐 이해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배경이 분명히 조금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도민적 의견이 교육위원 폐지가 많다 하더라도 네. 이게 시작이 교육위원 존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해서 비롯된 게 아니라 네. 반복하면은 선거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네. 다른 데서 꼬이니까 네. 교육위원 제도로 네. 이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민주적 절차를 보면 저는 상당히 부족함이 있다고 보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는데 이렇게 교육위원이 그럼 폐지가 되면은 이후에 대안에 대한 고민이 있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사실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교육 상임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도의원이나 대대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위원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주장은 만약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교육은 중요하니까 교육 파트와 그다음에 도청에도 보면은 교육 담당 부서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도청과 교육청에 있는 교육 파트를 특화시켜서 네. 그걸 모두 다 관장하는 교육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면 지금 못지않는 그런 교육위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뭔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교육위원 제도는 폐지되지만 네. 도의의 교육 상임위는 폐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교육 상임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네. 현재는 되게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 상임위원회의 네.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면 도의원님들도 당선된 이후에 그러면 내가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권한도 좀 더 있으니 쉽게 말하면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역할도 커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토크를 종합적으로 들었을 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겼는데 이 교육위원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제도를 폐지하면은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그 제도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수한데 사람의 문제인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옳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이제 교육위원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은 전 죄송하지만 사람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야 현재 교육위원들의 활동이 되게 미흡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 폐지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거든요. 네. 논리적으로 훌륭한 교육위원을 뽑으면 네. 해결되는 문제인가에 대한 이제 논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5개 교육위원 선거구 가운데 뭐 5개 중에 4군데가 혁신적인 교육위원이 됐어. 네. 그러면 교육위원 폐지하지 말할 것인가에 대한 논문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아. 다만 이게 폐지든 안 하든 간에 진입장벽인 교육 경력을 특정하게 규정해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교육의 특수성이라는 게 꼭 5년 경력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완화해서 누구나 내가 도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고민하겠다고 하면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들을 갖춰진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나. 뭔가 사람 개인의 어떤 역량의 문제와 그리고 어떤 제도 개선, 예. 여러 가지 입체적인 접근이 좀 지금은 필요하겠네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 선거는 6월 1일인데 그쵸. 네. 2월 18일 날 이제 도의원과 교육위원들이 이제 예비후보 등록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전에 이 제도가 어떻게 될지를 정리가 해야 되는데 네. 아쉽게도 국회 상황은 이제 2월 18일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리가 안 될 거죠. 그러면 상당히 이제 교육위원 후보님들이 등록을 했는데 네. 혼돈의 카오스네요.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은 2월 18일 전에 결론 내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불가능. 네. 저 어떻게 될지 계속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기회 통해서 교육위원들과 멋지 한번 더 맞아요. 다뤄본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보죠. 덕분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덕분에는 아니고 이미 잘 알았어요. 폐지가 되고 도의원이 5명이 늘어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요? 자, 교육위원님은 5분인데 네. 저처럼 실무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될 때 5석의 교육을 없앴으니 네. 5석을 제주 지역에 배정을 줄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아무도 답을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아직 미지수인 네, 건가요? 그것도 미지수인 거죠. 아, 전체 입장에서는 이제 실무에서 현실적으로는 5석을 교육위원을 폐지한다고 해서 네. 일반 지역구를 5석 주냐 그거는 아직 확인될 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교육원 사라지면. 네, 물론 이제 국회나 네. 구청 일부 입장에서는 5석 중에 5석 전체는 아니고 네. 당장 6월 1일 선거를 위해서는 지역구 2석이 필요한데 네. 복잡하지만 제주도는 비례대표가 다른 지역과 달리 전체 선거구의 20% 이상인 거예요. 네. 그럼 최소 3석이 필요한데 지역구 2, 비례 하나, 그럼 5개 폐지해놓고 3개 정도를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논의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되지 않은. 그렇다면은 뭔가 이 교육 의원을 넘어서 이 교육 자체를 넘어서 더 크게 하는 조금 더 나은 이 주민 자치, 돈의 좋은 주민 자치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변화가 필요한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이제 태어나지 않았을 분들이 많은데 네. 1991년도에 네. 전국 안 태어났어요.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풀뿌리 지방자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도의원들을 도민이 지금 뽑는 게 다시 부활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잘한 점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생겨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분야든 다른 분야든 저는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설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교육청 같은 경우 하고 있긴 한데 교육 분야에 주민 참여 예산이 있어요. 네. 그러면 교육 예산 대충 1조인데 1조에 도민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필요한 교육 분야의 예산들을 이제 건의하고 구체적으로 과정될 수 있는 이제 과정들을 만드는 게 더 확대되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뭐 제도는 있지만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도민들이 요청을 하면 그 교육 정책은 교육감, 교육위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 관련 당사자랑 주민이 참여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통해서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학대 대표입니다.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들은 적인데 약간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거고 학교 현장으로 치면 저희 때까지 학생은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네. 그래서 학교 현장은 학생, 교사, 교직원, 학부모고 네. 특히 읍면 지역은 마을도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학생들도 무시할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학교 운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네. 저는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냥 저희 때처럼 선생님이 시키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안이 있으면 학교에서도 심지어 두발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도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규제들을 논쟁할 때도 교장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침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방식은 저는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다. 그런 것들을 통하면서 교육을 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학교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 도내 어떤 주민 자치도 계속해서 진보하고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들으면서 뭔가 쏙쏙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되게 어떤 개선이나 이후에 어떻게 더 나아갈지 더 발전할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결정도 선생님이나 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네. 현재는 국회에서 네. 하는데 과연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가에 대한 약간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의문과 함께 저희가 앞으로 계속 뭔가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나누시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소감이 있으시다면? 그동안 이제 교육 분야는 사실 전체적인 국민 입장에서는 약간 소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이제 교육감님이 되실 분이든 교육위원 되실 분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서 교육의 중요성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교육감이 되셨든 교육이 되셨든 이렇게 어깨 너무 흔들어하지 마시고 힘을 좀 빼주세요. 네. 선거 때처럼 국민들의 의견을 더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해주십시오. 저희도 화이팅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육요원 제도 폐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셔서 센터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의지의 뭐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